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뒷목 잡고 갑자기 으악 하고 쓰러지는 장면 많이 보셨죠? 뇌졸중 하면 보통 그렇게 아주 갑작스러운 모습을 떠올리시는데요. 과연 뇌졸중이라는 게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렇게 불쑥 찾아오는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뇌졸중은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수개월 아니 어쩌면 수년 동안 계속해서 보내온 아주 작은 신호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뇌졸중 전조 증상 하면 보통 패스트라고 해서 얼굴마비, 팔다리 힘 빠짐, 어눌한 말투 이런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증상들이죠. 그런데요, 우리 뇌는 이런 굵직한 신호를 보내기 훨씬 전부터 정말 이게 뇌졸중 신호라고? 싶을 만큼 기이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경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멈추지 않는 딸꾹질입니다. 좀 뜬금없죠? 보통 딸꾹질하면 밥을 급하게 먹었나? 소화가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잖아요. 그런데 며칠씩 계속되는 딸꾹질은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그냥 딸꾹질이 아니라 우리 뇌의 가장 깊숙한 곳, 그러니까 생명 유지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뇌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라니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어지럼증입니다. 나 요즘 어지러운데? 이적증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만약에요,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과 함께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거나 팔다리에 아주 미세하게 힘이 빠지는 느낌이 같이 온다면 이건 귀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뇌경색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바로 아주 잠깐 동안 내가 누군지, 여기가 어딘지 헷갈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생생하죠? 한참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왜 여기서 운전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문득 내가 왜 여기 있지? 하고 멍해지는 거죠. 보통 몇 분 그러다 괜찮아지니까 내가 요즘 너무 피곤했나 봐 하고 넘어가기 딱 좋거든요.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뇌혈관이 보내는 아주 명백한 경고 신호예요. 자, 그럼 이렇게 기이한 신호들 말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몸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자가점검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편하게 앉아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발등 위쪽에 손가락을 살짝 대보세요. 맥박이 뛰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 발등 맥박이 바로 우리 몸의 가장 끝, 말초혈관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등 같은 거예요. 만약 이 맥박이 잘 안 느껴지거나 아주 약하다면 이건 발끝뿐만 아니라 뇌로 향하는 혈관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우리 몸 전체의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는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실 거예요. 바로 지긋지긋한 목, 어깨 뭉침입니다. 아이고, 맨날 뭉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게 그냥 근육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목 주변 근육들이 너무 꽉 뭉쳐 있으면요, 마치 고속도로에 병목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뇌로 피가 올라가는 길목을 물리적으로 꽉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전신순환은 괜찮아도 정작 가장 중요한 뇌로 가는 길이 좁아지는 거죠. 자, 여기서 뇌졸중에 대한 아주 큰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뇌졸중은 왠지 찬바람 부는 겨울에만 위험한 병 같잖아요?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땀 뻘뻘 나는 여름철에도 위험은 아주 높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탈수 때문이에요. 땀으로 수분이 쫙 빠져나가면 우리 피가 어떻게 될까요? 네,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럼 혈전, 즉 피떡이 생기기 쉬워지죠. 둘째는 급격한 온도 차이. 찜통 같은 바깥에 있다가 에어컨 쌩쌩한 실내로 쏙 들어가는 거, 우리 혈관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뇌졸중은 계절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딸꾹질, 어지럼증, 목 뭉침 같은 이런 문제들이 대체 어떻게 쌓이고 쌓여서 뇌졸중이라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한의학에서는 이 과정을 아주 체계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과정을 총 4단계로 설명하는데요. 들어보시면 하실 거예요. 1단계는 습입니다. 몸에 끈적끈적한 습기가 쌓이는 건데 이건 현대의학의 고지혈증과 비슷해요.
이 습이 뭉쳐서 2단계인 담이 되면 이건 혈관에 낀 노폐물, 즉 동맥경화 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3단계인 열, 그러니까 고혈압 같은 대사 문제가 합쳐지면 이제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4단계 풍, 즉 뇌졸중 직전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작은 문제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큰 병을 만드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런 단계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미리 길목을 차단하는 것, 즉 반응이 아니라 예방으로 관점을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뇌졸중이라는 큰 병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 싸움이 벌어질 링 위에 올라가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그 예방의 첫걸음으로 바로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뇌졸중의 1, 2단계, 습과 담이 몸에 쌓일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근본적인 관리의 시작이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을 찾게 되면 단순히 어지러우니 이 약,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피가 끈적거리지 않게 혈액의 질을 개선하고 온몸의 혈액순환을 돕고요. 또 아까 말했던 목, 어깨의 병목 현상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서 뇌로 가는 길을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이렇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전조 단계에서부터 미리 관리해서 뇌졸중으로 향하는 길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 몸은 정말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멈추지 않는 딸꾹질로, 잠깐의 어지럼증으로, 뻐근한 어깨 통증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계속 속삭이고 있어요. 그 작은 속삭임이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비명이 되기 전에 여러분은 오늘 내 몸의 이야기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